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8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구독, 팔로우, 좋아요, 알림 설정, 별점 5점 좋은 거 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 회에 네. 이어서 1주년 기념 업데이트 특집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업데이트 특집 다음 회차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재밌게 듣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저희가 34회에서 다뤘던 사연인데요. 네. 사연의 제목은 제가 동영상에 찍히는 게 싫어서 헬스장에서 한 여자를 돕기를 거절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 사연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아마 본 사연은 짧았어요. 이 남자가 자기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에 자기 운동을 촬영하는 틱토커가 있다. 근데 이 틱토커가 어느 날 자기를 스팟을 해달라고 한 거죠. 무거운 거 들을 때 보조를 해달라고. 보조해달라고. 근데 이제 스쿼트 스팟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몸이 좀 밀착이 되거든요. 네. 이 남자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자기가 다른 여자랑 밀착되는 영상이 찍히기 싫어가지고 돕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화를 냈다. 이런 사연이었죠. 맞아요. 본 사연은. 네. 그리고 업데이트는 어떤 내용이었죠? 업데이트 이미 한번 했죠, 우리가. 네, 그때 저희가 이 34회에서 소개를 할 때 그 사연 자체는 짧게 요약해서 그렇게 하고 업데이트 내용이 그래가지고 뭐였더라? 내가 안 하겠다고 했더니 여자애가 막 화를 냈고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둘이 어쨌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애가 헤일리인데 헤일리가 자기 틱톡을 하고 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너한테 괜히 불편한 부탁을 해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얘도 괜찮다. 근데 이 여자애는 자기가 PT를 받을 돈은 없으니까 혹시 너가 괜찮으면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운동 가르쳐 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냐. 그냥 이제 대화로. 그러니까 이제 얘도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운동 오며 가며 이제 만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됐는데 이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틱톡을 찾아본 거예요. 아, 맞다. 그래가지고 이 헤일리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틱톡을 봤는데 이 헤일리가 틱톡에다가는 이 아저씨를 이 글쓴이를 완전히 그 짐 크러쉬로 짝사랑. 근데 이제 순서가 이 화살표가 반대로 나를 짝사랑하는 아저씨로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맞다. 이 사람이 이제 영상에는 이제 그 글쓴이의 이 남자분의 얼굴은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레이트로 오늘도 이 아저씨가 나한테 칭찬을 했고 나한테 말을 걸었고 커피를 사줬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약간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걸 보고 막 빵 터져가지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완전 유명 인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저씨는 이걸 또 헤일리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 근데 아내는 재밌으니까 계속 하라 그랬어. 그냥 놔둬라. 너무 웃기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깔깔 웃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내용이고 맞아요. 그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체육관에서 한 소녀 헤일리가 저에게 스팟을 부탁했지만 그녀가 저를 촬영하고 있어서 거절한 일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후속글에서 저는 아내에게 이 일을 얘기했으며 아내는 헤일리가 단순히 좋아요를 받기 위해 저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틱톡 드라마를 즐기는 편이라 이대로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고 그녀는 헤일리의 게시물이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올린 글들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고 지난 한 주는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헤일리가 자기를 이 남자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썼었나 보네요. 어쨌든 네. 우선 여러분 정말 모두 못됐습니다. 원문이 뭐야? You guys are mean 막 이런 거야. First of all, all you guys are assholes. Assholes. 못됐다는 너무 순화했다. 여러분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제. 제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단 한 명도 레딧에 올라온 글이 틱톡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숭아님도 즐겨보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 레딧에 올라오는 글을 이제 AI 보이스로 해가지고 막 라라라 이렇게 랩하듯이 읽어주는 영상들이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틱톡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난주 몇몇 사람들이 제 글을 틱톡에서 드라마틱하게 낭독했고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익명으로 헤일리와 아내에 대한 제 감정을 레딧에서 털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아침 아내가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당신이 이 이야기 레딧에 올렸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어떤 사람이 제 글을 낭독하는 틱톡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AI 보이스인지도 모르는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신이 나서 이 아내도 진짜 관종이다. 아내는 너무 신이 나서 정말 내가 올린 것이 맞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지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틱톡 댓글 대부분이 제 아내를 응원하는 분위기였고 왜 아내를 응원하지?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게 그냥 동의한다. 이제 동의한다. 우리도 왜 그때 사연 읽고 아내가 뭐 쿨하고 재밌네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같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서 참 쿨한 와이프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쿨한 거. 것도 쿨한 거지만 이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둘의 부부관계가 정말 건강하구나. 맞아. 그런 방증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었죠. 저는 결혼식 이후로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는데 아내는 제 레딧 글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와 진짜 관종이네. 틱톡 영상도 같이 틀어주었습니다. 모두 헤일리의 영상과 행동을 두고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바벨 스쿼트에서 스팟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시범을 보이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지. 진짜. 실패하면 뒤로 같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렇게 되게 민망하게 겹쳐지는 합쳐지죠. 거지. 네. 저는 점점 헤일리가 불쌍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고 그녀의 영상이 그렇게까지 비웃음을 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뭐 술 마시고 놀면서 이제 막 좀. 근데 여기서 비우는 것도 비우는 건데 그 틱톡 글을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온라인 문법을 잘 몰라서 본명을 적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추적하기가 솔직히 쉽죠. 그럼요. 헤일리란 이름의 운동 틱토커가 몇 명이나 되겠어. 아니 아무리 많아도 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 아저씨가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명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 내 생각에 이건 헤일리라고 본명 안 적었어도 찾기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이 인터넷 수사대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럼요. 네티즌 수사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다음번에 체육관에서 헤일리를 만나면 우리가 그녀의 영상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착해. 그래 착하네. 스팟도 자기가 안 해줘서 막 마음이 불편해서 올린 거였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글도. 그런데 아내는 다시 활짝 웃으며 틱톡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봐라 이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틱톡에서 헤일리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제가 아는 헤일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찾아냈다는 거죠. 그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모든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일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로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뽀록을 냈으면은 뭐 깜짝 놀라서라도 지우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불륜녀라고 부르며 유부남을 건드리지 말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래도 인터넷 사람들은 이러니까요. 안 돼.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 순간 얼굴을 파묻고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빠른 피드백을 받기 위해 레딧에 글을 올렸을 뿐이었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지식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창고는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틱톡도 몰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았고 헤일리는 여전히 많은 댓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제 저녁 저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500만 명이 그 틱톡 영상을 봤어. 와우. 저는 도저히 헤일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지난 이틀 동안 체육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래 이 심각한 헬창 아저씨인데 이틀이나 운동을 안 가다니 근손실. 그런데 어제 저녁 헤일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예정된 커피 약속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약속이 있었나 보네요. 네. 아내는 그녀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헤일리가 그냥 어린애 같은 장난을 친 것뿐이며 제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좀 짓궂을 수도 있고 조금 관종이고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러고 보니 얘가 좀 힘들 수 있겠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헬스장에 갔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헤일리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기도 전에 헤일리가 먼저 저에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를 틱톡에 올린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으며 단순히 친구들끼리 재미로 만든 컨텐츠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가족뿐이라고 생각했고 단순히 소소한 재미를 위해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불륜녀라고 부르며 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최근 영상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과거 게시물까지 찾아내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야, 또 인터넷 또 이 네티즌들 정의 구현해야지. 워리어들. 네. 어린 것도 어린 거. 이 인터넷 워리어들. 워리어 그치. 정의 구현해야지. 정의의 사도들. 소위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했고 어머니에게도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와우. 아이고. 저도 그녀에게 사과하며 레딧 글이 틱톡에서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걱정이 되어 올린 글이었다고 했습니다. 헤일리는 제가 틱톡의 영향을 모른다는 것에 놀라며 이런 이렇게까지 아저씨였단 말이야? How old are you?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녀의 컨텐츠를 재미있어 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그녀를 재능 있다고 생각하며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함께 웃었습니다. 헤일리는 한 번쯤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했고 그녀는 새로운 체육관 크러쉬, 체육관 짝사랑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틱톡에서 헤일리를 찾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을 붙이면 더 괴롭히고 싶잖아. 찾아가서. 아니 괴롭히진 않더라도 찾고는 싶어져. 그렇지. 나도 궁금해. 헤일리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이며 다 밝혔어 이미. 부디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일리들은 불륜녀가 아니며 단지 어린 친구들일 뿐입니다. 또 헤일리들이야. 왜냐면은 이건 아마 분명 스플래시 데미지가 튀었을 거야. 그럼요. 이 헤일리 말고 다른 헤일리들도 그럼. 이게 악플 많이 달렸을 거예요. 혹시 너냐? 막 이렇게. 불륜하는 걔가 너냐? 그럼요. 근데 사실 뭐 아까 네티즌들 보고 막 뭐 정의 구현 막 이렇게 했지만 헤일리가 이 체육관에서 그냥 이제 순진한 남녀가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체육관에서 남자 혹은 여자를 꼬시는 가장 좋은 방법. 저 운동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쵸? 이 헤일리가 딱 그걸 지금 했잖아. 그렇죠. 스팟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그러면 저는 뭐 운동 잘 모르니까 뭐 알려주세요. 딱 그런 짓을 했거든요. 좀 조금 욕먹을 만하지. 유부남인 거 알고 했으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나요, 헤일리가? 처음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것 같죠. 처음엔 아니고 이렇게 스팟 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서 카페에 가서 얘기하면서 유부남이라고 얘기했다. 나 유부남이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별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면은 대신에 그래서 나는 뭐 요러한 상황이고 뭐 막 졸업했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뭐 PT를 받을 돈은 없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냥 도와주는 정도만 해줄 순 없겠냐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잘 됐던 거였죠. 근데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짜 작업 멘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약간 자업자득이다 헤일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방송했던 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짐 크러쉬가 이 아저씨가 맞았던 것 같아. 그렇지. 자기가 짝사랑하는 헤일리가 이 사람을 짝사랑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아마. 이 아저씨 잘생겼나 보다. 이 아저씨가 진짜 꽃중년인가 보다. 완전 몸매 몸짱에다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뭐 좋은 마무리죠.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되게 저희 이제 소개하는 사연들 중에서 빌런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상황 자체도 꽤 그냥 괜찮게 마무리된 흔치 않은. 생각해보면 이 등장인물 3명 중에 한 명만 마음을 잘못 먹었어도 빌런이 될 수 있었어요. 빌런도 될 수 있고 상황도 확 안 좋아질 수 있었죠. 근데 되게 그냥 유쾌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사람이 참 마음을 곱게 잘 써야 됩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다음 사연은 37회에서 소개했던 사연인데요. 아내에게 다른 수영복을 입으라고 말하는 건 좀 오바일까요? 라는 사연이었죠.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떤 사연이었냐면 아내가 유럽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글쓴이를 비롯해서 친구들은 다 미국인 출신이고 좀 보수적인 지방 출신이라는 것처럼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아마 추정을 했었죠. 근데 아내는 이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 1년에 해변을 가는 요 한때를 위해서 운동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운동하시는 분이었고 그랬는데 이 다른 친구의 아내들은 최근에 출산도 했고 그래서 몸매가 이렇게 막 썩 좋지는 않은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뭐 그 바디 이미지 이슈가 있던가 맞아. 약간 그런 이제 본인이 좀 콤플렉스가 돼 있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너무 노출이 심한 비키니를 입었다 뭐 수영복을 입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불편해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이 글쓴이가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약간 지레짐작한 것 같았죠? 아니 그때 야한 수영복을 입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 남편이랑 아내랑 약간의 말다툼을 하고 아내가 그래서 알았다 그거 안 입을게 한 다음에 그냥 다른 야한 수영복을 입었어. 애초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찌찌가리개 같은 걸 입었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처음엔 아마 애초에 뭐 누드 해변을 가자고 했던 맞아 뭐 터플리스로 있을 거라는 식으로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친구들이 없으면 누드 해변을 간다 그랬나 뭐 그랬어요. 뭐 유럽엔 또 그런 게 많으니까. 유럽에 또 자주 가니까 또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아내는 1년에 한 번인데 이때 못 입으면 나는 뭐 무슨 재미로 사냐. 남편은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업데이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싸워서 며칠 동안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쓴 거예요? 여행 중에 쓴 글이었죠. 네. 상황이 진정된 후 아내는 제가 레딧에 쓴 글을 읽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준 거죠. 네. 제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내가 선택한 비키니가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것은 티끌만한 비키니이고 매우 노출이 심하긴 하지만 아내는 제가 마치 그녀가 G스트링과 젖꼭지만 가리는 두 개의 조개 껍질을 입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 보고 제가 그렇게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찌찌가리개 같은 거 했나 보네. 막 이렇게 그런 거 입었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수영복은 유럽 해변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영복입니다. 배 위에서 6명만 있어서 해변이 아닌 상황이어서 그 수영복이 저에게 더욱 야하고 눈에 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후 제 친구들이 아내의 몸을 보는 것이 저에게 불편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성숙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내가 말했듯이 아내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시작한 사건, 제가 이전 글에 적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모두 보트의 조타실, 그러니까 보트에서 조금 아래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었고 그 앞에는 그 조타실 앞에는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네. 아내는 그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곳에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티끌만한 비키니는 제대로 위치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더 많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엉덩이가 많이 보인 거겠죠. 제대로 위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살짝 옆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근데 엎드려 있었으면 엉덩이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근데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조타실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시선 레벨에 눈높이에 이 엉덩이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각도만 좀만 맞으면 보이지 않아야 할 골까지 보일 수 있죠.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제대로 위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약간 이게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그냥 진짜 중요 부위가 노출된 그러니까 뻔히 거는 보이진 아닐 않았겠지만 거고 약간 그 보일랑말랑하는 뭐 그런 보였을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니 저는 제가 폴댄스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좀 노출이 많은 폴댄스 복을 입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팔로우하는 계정들이 많잖아요. 폴댄스 계정이.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다 진짜 막 여기서 얘기한 진짜 노출이 많은 엉덩이는 그냥 다 드러나는 막 그런 팬티도 많이 입거든요. 폴댄스 할 때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감각이 좀 무뎌져 있어요. 다 보여도 된다 거의 막 약간. 그러니까 된다라기보다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 보이는 그런 옷도 하의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보일 수도 있지 막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눈앞에 딱 있으면은 그치. 자꾸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다 같이 힐끗힐끗 보면은 뭐 싫죠. 기분 안 싫겠죠. 좋죠. 뭐 anyway 계속 읽어볼게요. 네. 제 친구가 계속해서 헐끗대며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민망했습니다. 그치? 그 전에도 친구들이 아내를 쳐다보긴 했었지만 이번 일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친구이고 평소에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그가 저의 친구라는 점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는 사이라는 점이. 네네. 나중에 아내에게 그녀의 몸이 우리를 향해 노출되어 있었다고 제가 무례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좀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했나 보죠. 그렇죠. 저의 불안감을 아내에게 투영한 것은 부당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반전시킨 부분은 다른 아내가,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가 실제로 불편함을 느꼈고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 저의 아내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는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상황이 편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3자까지 얘기하니까 이 상황이 정리가 됐나 봐요. 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며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는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벗습니다. 평소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여행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아내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나치게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 관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고 이 여행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로 뭐 이혼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뭐 이혼하지 않을 거니까 잘 지내보기로 했다 이런 거겠죠. 예. 어쨌든 이혼 안 할 거니까. 네. 친구의 아내와 저의 아내는 한적한 해변으로 가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상의 탈의를 해보았고 친구의 아내는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한번 경험시켜준 거죠. 그렇죠. 야, 이게 터플리스가 얼마나 또 해방감이 있는지 너 나랑 같이 우리 둘이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데려갔나 보죠. 근데 그런 해방감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그렇죠.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남자인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아무도 안 온다는 가정을 하고 네. 진짜 조용한 해변으로 가서 완전히 알몸으로 그냥 이렇게 대자연을 보고 있으면 해방감이 느껴질 것 같긴 해요. 아,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여기다 아무도 안 오는 해변으로 갔다고 돼 있거든요. 아, 한적한 해변으로 가서구나. Secluded Beach라고 돼 있어요. 아, 저는 누드비치를 생각해. 누드비치도 나름 해방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누드비치에 가면 다 벗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내가 진짜 아무렇지 않은, 내가 벗고 있는 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또 해방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얘기하니까 우리 왜 몇 회였지? 우리 철이님이랑 베키님이랑 했을 때 철이님 누드비치 갔던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베키님 아니 누드비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베키님은 그러니까 그 철이님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상대방 이제 상의 탈의를 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스몰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눈 세 개가 아니 눈이 네 개지 그러니까 하늘 보고 있었다고 막. 거의 막 아니야 정말 상대방 눈동자만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그 어디로도 눈을 돌릴 수 없게. 맞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누드비치. 좀 궁금해. 아 근데 이 사연도 그러고 보니까 베키 철이님과 했었던 사연이구나. 이거 읽을 때 그 얘기를 했었네. 맞아. 근데 이거는 그 유럽 출신 아내가 결국 인정을 한 거네요. 자기 잘못을. 네, 그쵸. 약간 문화 차이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가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마 레딧 글을 보여주고 그 레딧에 달린 댓글을 본 게 또 좀 관점의 전환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둘이 싸우다가 제3자가 새로운 시점을 딱 주면은 그게 딱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뭔가 그냥 그게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는 남자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얘기하면 야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네가 이상한 거지. 이러다가 장기야 같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그냥 내가 그럼 소수고 네가 다수의 의견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일반적인 견해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특이하니까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와이프가 딱 느꼈겠죠. 그랬겠죠. 그 시점에서. 근데 이 와이프는 유럽에서 자랐고 자기 친구랑 자기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벗고 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면 사실 이거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진짜 꽉 막혔고 이 지금 내 친구들 남편을 포함해서 한 5-6명? 이 사람들 요 5명만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자기 평생 자라온 환경이 그러면. 근데 이제 아니면 그냥 아예 좀 더 무식하게 가면 어휴 멍청한 미국인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비교적 잘 해결됐죠. 잘 해결이 됐네요. 그럼요. 서로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둘이 적당한 수영복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 번씩 이렇게 아내 스타일대로 가가지고 또 그리고 평소에는 벗어 제끼고 놀면 되지. 평소에는 둘이 여행을 간다 그랬어. 네, 맞아요. 이게 둘이, 1년에 한 번 이벤트. 1년에 한 번 매해 여름에 유럽으로 가는데 올해는 친구들이 껴가지고 맞아. 평소와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다. 맞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맞아. 또 자유롭게
벗고 계시기를. 그럼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다음 사연은 37회에서 소개했던 사연인데요. 내 남친이 여사친에게 장난으로 속옷을 줬다는 이유로 헤어진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거 어떤 사연이었죠?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글쓴이고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오빠야. 근데 남자친구가 베프 그룹이 있어.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는 베프 그룹이 이 대학 때부터 막 절친인 그룹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 쓴이도 다 같이 어울려서 잘 놀고 자기한테 다 잘해주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한테 너무 스윗한 사람이고. 근데 그 그룹에 있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여사친이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그 여사친한테 빨간 속옷을 장난으로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대학 시절부터 있었던 인사이드 조크라고 하면서 그걸 줬는데 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나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그러냐. 네가 쿨하지 못하다. 뭐 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좀 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꽉 막혔냐. 우리 원래 이런 친구들이다. 우리 원래 이거 우리끼리 늘 하던 장난이다. 막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인데 뭐 네가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건 네 문제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내가 이상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읽어주시죠. 네, 제 받은 편지함이 DM으로 넘쳐나서 결국 레딧 알림을 꺼야 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DM도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릴 때만 해도 미성숙하고 우스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몇 개의 댓글 정도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글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어려가지고 이런 거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나? 약간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남자친구 대 1대1로 싸운 게 아니라 남자친구 그룹이 다 우리 이거 원래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때 막 너도 우리 나이 돼보면 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멘트도 있었구나.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케이, 뭐 그래봤자 다 뭐 20대 뭐 초반 20대 초반대 중반이었겠지 뭐 그런 거였어. 막 10살 많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항상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행사에도 저와 함께 가주었고 비록 그런 자리들을 지루해했지만 제가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구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연애 초반에는 그의 모든 농담이 다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랑 만나려고 하는 걸까라고 의아해하기도 했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게다가 저는 늘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도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제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남자친구와 클레어의 이상한 관계를 외면해왔습니다. 그 원글에서 이제 남자친구랑 이렇게 막 싸웠다가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 클레어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기에는 너무 넘볼 수 없는 여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맞아. 그 멘트가 좀 최악이었어. 그게 최악이었어. 그 out of my league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너는 쟤보다 리그가 낫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지는 이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사귀겠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오케이 하면 나는 사귀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참나. 그저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남사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클레어와 친한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클레어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고 그저 무심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 처음에는 제가 그룹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 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는 그냥 둘이 관계지 이 그룹에 여자친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쵸. 근데 원래는. 이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프렌즈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야. 그러면은 좀 이런 상황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댓글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지기 반나절 전쯤 그에게 연락이 왔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를 만나자 그는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우정을 그저 우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클레어와는 제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오랜 친구였고 그 관계를 망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우정이란 것이 왜 꼭 빨간색 란제리를 선물해야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어떤 선물도 가능했을 텐데요.
그러자 그는 제 불안과 의심에 질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와 얘기했는데 제가 마치 그들을 바람 피우는 사람이나 가정 파괴자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처럼 즐거운 밤의 기준이 정크푸드와 영화 감상인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 말은 하지 말지.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까지 보냈던 좋은 시간들이 난 사실 하나도 안 좋았어. 너랑 정크푸드 먹으면서 영화 보내는 거 재미없었어. 라고 말한 거잖아. 되게 전혀 시시했어 막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주제 가지고 아주 그냥 쪼잔하게 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슬퍼.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너는 갖고 있어 라며 저를 칭찬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재미없는 사람 취급하며 이런 식으로 모욕하다니요. 무엇보다 저는 이 란제리 사건 전까지 그의 친구 관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장난과 실없는 농담들도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섹시한 베프에게 속옷 선물을 하는 문제로 다투자마자 그는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100%죠. 이 남자는 이 클레어가 막 내가 가질 수 없지만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하는 그런 막 있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지. 이미 여자친구와는 헤어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딱 빌미 잡은 거네. 클레어도 제가 헤어진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일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카일도 같은 그룹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친구인데 남자인 친구예요. 우리가 헤어져서 슬프고 앞으로 제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남자친구는 너랑 사귀는 동안엔 한 여자만 바라봤어. 하지만 어떤 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절친이 너무 예쁘면 감당을 못하기도 하지. 라고 했습니다. 미친놈이지. 원문 한번 읽어보고 싶다. He said that my boyfriend had only been a one-woman man when he was dating me, but he could understand that some women can't handle female best friends, especially if they look like Claire. 와.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난 너무 궁금해. 이 클레어가 얼마나 이쁘길래 카일도 이런 말을 하고. 근데 이 클레어가 완전히 이 친구 그룹에서 여왕벌이네요. 여왕벌이죠. 지금 카일도 그렇고 이 쓰니의 남자친구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종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와. 양쪽에서 추종자 둘을 이제 거느리면서. 이 넷이 친구인 거예요? 셋이 친구예요? 카일, 클레어,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사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온 사람은 이렇게 둘이었어요. 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욕을 퍼붓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고 상처 주기 위해 연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딱 그렇게 느꼈어. 처음에 나이스한 척하면서 잘 지내길 바래. 이런 다음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이 사람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클레어와 카일은 최소한 저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의 유치한 불안덩어리 전 여친이 되자마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친구들과 언니는 모두 제가 총알을 피했다라고 말해주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울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끝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 전 남자친구가 스스로 우리 관계를 끝내면서 정리를 해주었네요. 야, 근데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비교당하면서 막 헤어지면 트라우마 생기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쓰니가 비교적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진지한 관계를 뭐 거의 처음이거나 몇 번 안 만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면 너무 진짜 충격이 크겠네. 충격이 클 것 같아. 그때 저희도 막 야 이거 뭐 이때가 도망칠 그 레드 플래그가 완전히 레드 란제리와 함께 올라갔으니 도망칠 기회다. 조상신이 도운 거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총알을 피했다라는 말이 약간 조상신이 도왔다라는 그쵸, 그런 그쵸. 말 같은 거죠. 근데 옆에서 근데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지만 본인은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찼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래 이 아픔이 가라앉고 나면 그 분노가 또 온다.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분노까지 갈 때까지가 또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거 아니야. 맞아.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 네가 나를 차? 그러니까 차도 내가 차야지 이 새끼 이러면서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진짜 나쁜 놈이야. 이래 클레어가 이 카일과 혹은 남자친구와 사귀게 될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자기 눈에 맞는 뭐 어떤 남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성에 차는 남자를 딱 만나서 바로 팽이라고 봅니다. 저는 남자친구 생기자마자 바로 버려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지. 또 팽은 아니야. 은은하게 연은 닫고 있을걸?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를 수 있게. 한 2달에 한 번 안부 카톡하고. 막 그런 거지.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 막 좋은 남자 막 물어가지고 결혼도 해 클레어가. 그런데도 그래도 막 힘들 때 한번 연락하고 막 How are you doing? 그러면서 또 시나리오 써보자면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이 두 남자 중 한 명에게 달려가서 울어. 막 달래주고 이 두 남자는 또 약간 이땐가 지금이니 싶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지. 이 본 남자친구 와서 클레어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런 다음에 그때 이제 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남자친구를 죽방을 한 대 갈겨버리고 죽방까지. 그리고 이 차인 남자친구는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엔딩. 찌질한 엔딩이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아니 이 셋의 그래요? 관계는 베프의 관계가 아니죠. 그럼 아니지. 이 둘은 완전 짝사랑하고 있네. 아니지.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여자친구를 만든다. 못났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참 이 글순이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 카일이 그 둘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네. 클레어를 향한. 그렇네. 미묘한 주도권 다툼. 그러니까. 클레어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치. 자기들끼리- 야, 그래도 쟤는 내 거야. 자기들끼리 내가 쟤보단 낫지. 쟤보단 내가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지. 막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둘 사이에. 아우 꼴 보기 싫어. 정말 나쁜 사람들. 여러분 오늘의 지막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네.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업데이트 사연들로 몇 회차를 이어가고 있는데 흥미롭게 듣고 계시기를 네. 저희는 되게 재밌네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처음 거는 약간 그냥 평이했는데 네. 오늘 거 되게 재밌네. 그쵸? 제가 번역한 것들. 물론 찾기는 복수님이 찾아주셨지만 제가 그래서 번역하면서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복수님한테 읽지 말라고 막 맞아, 그랬잖아요. 미리 읽지 마 막 이러면서. 영화관 막둥이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막둥이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이렇게 막둥이들 약간 뭔가 이렇게 사람 인력을 갈아 넣어서 하는 거 움파룸파 같잖아. 움파룸파 이러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업데이트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